오늘장 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여전의 자이언트 스텝 0.75%라는 금리 인상 이 결과를 마주하고 나니까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안도 랠리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좋았고 오늘 우리 증시도 훈풍을 좀 받고 있는데 이런 상승세가 계속 갈 수 있을지 궁금증도 좀 더해가는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오늘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75bp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시장이 진짜로 바닥을 잡은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안심하기는 좀 이른 단계 같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오늘 특징주 8가지 또 심사숙고해서 골라왔으니까요. 대진표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영호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심사숙고해서 선정된 8개의 특징주 그 대진표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8강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미래를 향해 쏘아지는 우주항공주로 자주 좀 거론되는 종목이죠. 오늘은 장비주로서 주가 탄력도 좀 받고 있는 인텔리안 테크, 그리고요, 잘 알려져 있는 게임 회사입니다. 넥슨 게임즈가 맞붙습니다. 1라운드의 승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네, 그리고 2라운드는 우주항공에서 AP위성이 올라왔고요. 어제 급락했었던 이 하이브가 올라와 있습니다. BTS발 이런 약세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그래도 어제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회복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종목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8강의 3라운드 대결입니다. 비전이 확실한 업종을 끼고 있는 두 종목입니다. 풍력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CS 베어링이죠. 자, 그리고 2차전지 소재주로 MLCC로 유명한 코스모 신소재. 어떤 종목의 비전이 더 확실한지 3라운드에서 가려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는 LG화학 그리고 한국전력이 올라와 있습니다. LG화학은 2차전지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오늘은 신약 개발 소식도 전해왔고요. 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전기 요금 인상 소식이 들려오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까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단은 시장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 증권사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 제목이 이래요. 공매도 금지 전까지 찐바닥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실제로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공매도 금지 법안 시행이 되고 나서 지수를 좀 회복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일시금지가 풀리고 나서 지수 하락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문가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건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예. 지금 일단 찐바닥이 나왔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 오늘 나오는 반등은 단지 기술적 반등 정도라고 봐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매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요, 일단 오늘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과대낙폭 반등 구간이라 봐지고요.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찐바닥은 아니고 2,300까지는 열려 있다고 저는 봐줘요. 그렇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시장이 계속 고물가 지금 고금리, 이제 금리가 이제 0.75% 이제 올랐지 않습니까? 그게 28년 만입니다. 94년도에 시작해서 이번 처음인데 이제 고금리까지 이어지면 이제 경기 침체는 누가 뭐래도 그는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가 정기 탄력도 별로 없기 때문에 힘이 좀 없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체격이 탄탄하지 않는 지금 증시 상황에서는 충분히 외인들의 힘에서도 충분히 2,300포인트는 경기적인 하방으로 내려갈 거라 예상되고, 일단은 공매도는 일단 금지된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왜 그러냐면 이 증시 하락에 보유 주식 없이 일단은 주식을 일단은 매도 빌려서 일단 매도를 치고 주가가 또 하락이 되겠죠. 네. 그럼 그 기업 가치가 일단 왜곡이 됩니다. 기업 자체가. 왜냐 이유도 없이. 그러면 투자자들은 무조건 대규모 손실이 나게 돼 있습니다. 공매도는요. 그러면 주가락에 따른 차익 실현을 가져간다고요. 이게 사이클적인 이 원형 형태로 계속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인 정부의 일단은 참여를 해서 지금 지수가 바닥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을 조금 막고 어느 정도 그거는 좀 경기가 부양이 되고 좀 괜찮은 상황에서만 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낫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쩌면 투자자들의 대량 손실이라든지 이거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 좀 정부의 좀 힘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김영호 전문가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대진표만 봐도 1라운드 대결부터 인텔리안 테크나 넥슨 게임즈 이렇게 공매도 과열된 종목들 우려감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쭙는 질문입니다. 공매도에 대한 의견과 함께 지수 지금 바닥이라고 보시는지.
일단은 지수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단기적인 그 FOMC 이후에 75bp 일단 인상이 되었고 예. 거기 있어서 이제 재료가 악재가 이제 소멸됐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 말은 지금 3거래일의 나스닥 하락은 이 FOMC의 그런 선반영된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하방으로 봐야 된다. 오늘의 상승은 단기적인 반등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다는 그런 가시화된 보이는 신호들이 다시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CPI 소비자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물가 지수들이 떨어져 줘야 그래도 바닥이 지금부터 형성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본다면 큰 하락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네. 아까 말씀하신 2300선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그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많이 떨어져야. 네, 맞습니다. 그 이후로는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역시나 인플레이션 거기에 따라서 공급망 해결이 일단 우선이 돼야 되고요. 예. 공급망 해결에 따라서 그런 기업들이 실적이 나와줘야 또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매도와 이제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 브리핑 해주신 것처럼 네. 공매도 이전과 이후는 확실히 지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매도를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개인들의 주장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이득 볼 게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코스닥 150 지금 종목들, 신입생 종목들이 공매도 폭탄을 일단 맞았어요. 맞아요. 거기에 있어서 더욱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욕을 먹는 상황이죠. 빨리 공매도 금지 안 하고 너희들 뭐 하냐. 루키들 얻어맞기만 하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순기능을 찾아보자면 공매도로 인한 그런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예. 그런 부분들은 순기능이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순기능이라고 한다면 순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외인들이 어쨌든 그 물량을 그 공매도 시장을 참여를 하면서 수급을 몰아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점은 지금 공매도가 외인들과 개인들의 그런 상한 기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개인들은 상한 기간이 있는데 외인이나 기관들은 상한 없죠. 기간이 없어요. 예, 예. 그게 지금 가장 큰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처음부터 그냥 아예 없애버리는 거는 저는 거기까지 단계적으로 아직은 무리라고 보고 있고 차라리 예. 상한 기간을 외인들과 기관들에게 좀 부여를 해야 된다. 그대로 남겨두긴 하되 좀 더 공평한 게임으로 만들어보자라는 네. 취지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자본주의적인 시장에 있어서 아마 정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눈치를 많이 볼 겁니다. 네. 외인들, 기관들, 이 상한 기간 없애면 또 반발 심할 거고요. 맞아요. 협박도 많이 당할 테고. 그렇다고 개인 투자자들의 이 원성을 그대로 놔둘 수도 없고. 네,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상한 기간은 저는 부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너무 불리한 게임이에요, 개인들한테는. 그렇죠. 네. 왜냐면은 공매도 이렇게 친 다음에 그냥 떨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네. 상한 기간이 없다면. 근데 상한 기간이 그래도 부여가 된다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개인들도 같이 참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장 정도는 된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개인들이 공매도를 참여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반대하는 측면입니다. 물론 뭐 최대 참여 금액이 3천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도 저는 공매도 매매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외인들과 기관들의 그런 놀이터가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개인들이 좀 참여하는 건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점에서 공매도를 참여하시려고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서 네. 저도 상한 기간이 부여될 때 그때 한번 공매도를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이 코스닥 150에 신규 진입된 종목들 중에 이 공매도를 맞은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될 때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네.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보통 그런 기대를 많이 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시장 상황 자체가 하방 쪽을 보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감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공매도 쪽 세력 쪽에서도 지금 상승, 패시브 자금보다는 공매도 쪽으로 자금을 밀어 넣는 그런 결과 때문에 지금 하락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러한 종목들도 펀더멘탈이 괜찮은 종목들은 네. 지금 이후에 반등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지금 시장 상황, 이 구간이 정말 바닥에 맞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공매도에 대한 의견까지도 같이 두 분의 전문가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전체적인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8강의 1라운드 대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라운드 오늘 올라온 종목이 인텔리안테크 그리고 넥슨게임즈인데요. 아까 창호 앵커가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에 예. 공매도랑 또 연관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볼 텐데 김형호 전문가님, 인텔리안테크 대 넥슨게임즈 어떤 종목을 선택하실 건가요? 사실 두 종목 다 고르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네, 원래는 인텔리안테크를 네. 제가 골랐는데 네. 지금 오는 와중에 제가 또 받은 소식이 누리호 2차 발사가 또 무제한 연기됐다. 네. 그렇죠. 예.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주항공 쪽의 섹터가 당분간 좀 약세를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주항공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 기대감에 제가 스케줄 매매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그 기대감을 받기에는 시장이 많이 못 받쳐주고 있다라고 네.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도 네, 제가 고른 종목 인텔리안테크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인텔리안테크 쪽으로 한 표 던져주셨고, 자, 저희로 전문가님,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확실히 이 코스닥 150 새로 들어간 종목들이 네. 공매도 정말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렸고, 특히나 인텔리안테크 이런 종목들이 더 많이 내렸던 것 같은데, 네. 넥스게임즈가 더 많이 내렸나요? 자, 근데 주가가 둘 다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부담 큽니다. 어떤 종목이 더 나을까요? 이제? 지금 이 두 종목은 어찌 보면 공매도에 관련된 어찌 보면 이 완전 코스닥 150에 일단은 그 상장돼서 거래량과 예. 어찌 보면 하락률을 어찌 보면 비교하는 건데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이거래를 한 13% 빠졌고요. 네. 일단은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그 공매도 거래량이 한 마이너스 9.24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럼 차라리 그러면 나는 게임을 하겠습니다. 게임주. 왜 그러냐면 네. 게임적이나 실적적인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도 네. 일단은 여름 되면 여름과 겨울이 게임 시장이 성수기예요. 방학이니까요? 예, 바닥이 성수기고 그다음에 애들이 게임하기 때문에 다운로드 또 트래픽도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차라리 넥슨 게임즈가 오히려 지금 이 두 개 고른다면 예. 좀 낫지 않나 해서 한번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두 분의 의견은 좀 엇갈렸습니다. 둘 다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인데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자, 김영우 전문가님, 네. 오면서 의견이 좀 바뀔 것 같다가도 그래도 고수를 해 주셨어요. 네. 인텔리안테크로 잡아주신 이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우주항공 예. 섹터랑 이제 게임주랑 비교를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블록체인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지금 플랫폼적으로 P2E 그리고 그 P2E에 관련된 그런 블록체인 문제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네.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정세에 있다고 그렇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시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게임주들의 그런 신규 투자라든지 그런 네.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누리호가 2차 발사가 무제한 연기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소식들은 확실히 우주항공의 악재긴 한데 일단 아직까지 일정이 남아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8월 달에도 지금 달 탐사선인가요? 그거를 또 발사한다고 하니까 스케줄적으로는 우주항공 쪽으로 계속해서 이벤트가 존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뭐 인텔리안 테크라든지 뭐 제노코라든지 AP 네. 위성 이런 종목들이 좀 하락이 나올 때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잡아볼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는 우주항공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전에도 그 사실 5G 같은 경우에도 이런 네네. 일정들 자꾸 연기되면서 네네. 굉장히 계속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약간 잔상이 조금 보여서 우려감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또 말씀하신다면 우려감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또 5G랑은 우주항공이랑 좀 다른 게 5G는 지금 그때 코로나 이후로 엄청난 급등을 이루어내고 나서 예. 다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주항공은 그래도 그거의 반면에 같이 또 묶일 수 있는 게 방산이 또 있습니다. 네네. 네, 방산주들이 지금 또 묶일 수가 있고 계속해서 북한에서는 지금 4차 핵실험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방산과 그리고 운주하고에 묶여 있는 그런 기업들은 주가의 그런 하락 가능성의 폭을 축소를 시키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와 항공우주를 고른다면 저는 항공우주 고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네. 이렇게 이슈적인 거나 앞으로 기대감을 더 줄 만한 이슈를 생각해보면 인텔리안테크가 넥슨게임즈보다 많은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일단은 넥슨게임즈는 그에 대해서 다가 반문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그 6G라든지 통신 시장이 발달 구현되려면 무조건 항공우주가 발달돼야 돼요. 네. 무조건 우주에서 일단은 통신 체계가 돼야지 터널 모담 심지어는 해저까지도 다 일단은 다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이 때문에 5G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6G로 가려면 항공우주 섹터가 위성 섹터가 무조건 가야 되는데 네. 이게 시간이 장기화 시간이에요. 좀 걸리나? 너무 기대 긴가요? 심리 플러스 지금 많이 고점으로 올랐긴 사실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 고점이 그만큼 매출이라든지 펀더멘털이 아니면 또 차후에 더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른 좀 약간 시간적인 부분이 좀 갭이 좀 생기는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 성수기 딱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NFT냐, 이게 블록체인이냐가 연결되냐, 안 되냐, 아니면 기존적으로 게임 시장에서 들어오는 광고 수입이라든지 게임 유저들의 수입, 그로 충분히 가능하냐. 듣고 요즘 같은 이런 시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강한 시기, 그러니까 인건비도 상승하고 모든 다 많은 것들이 올랐는데 여기서 제일 줄일 수 있는 건 인건비가 제일 많이 안 들어가는 게 이런 인터넷 관련 종목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조하는 물건을 원가를 가져서 원자재를 사서 만들면 돈이 많이 들지만 인터넷 관련된 이쪽은 기술력이고 사람이만 참여하기 때문에요. 심지어는 예컨대 지금 우리 무역센터 앞에 가면 큰 그림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 자이언트 스텝이니까 거기서 만들었던 큰 광고판, 예, 광고판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며칠 만에 만든 거냐면 그 관련된 업체가 만든 거잖아요. 같이 밴더 업체가 만드는데 2명이서 만들어요. 2명이 2주 만에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기술력 컴퓨터를 가지고 이용한다는 거는 상당한 큰 기술. 광고판을 만드는데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술력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근데 좀 안 좋은 게 좀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이 되면 이런 회사들은 돈이 없어요.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압박에 또 시달릴 때 장단점이 또 있기 때문에 투자금 유치가 어려우니까. 예,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는데 두 개 사실 고르기 사실 힘든 종목이에요. 둘 다. 힘든 종목이고 지금 코스피 150이 지금 이틀 한 5.86% 정도 빠졌으니까 일단 둘 중에 하나 찍으려면 그냥 여름이니까 여름이다. 그냥 게임으로 가겠습니다. 타서. 네, 시즌 계절주로 타서 그냥 게임이다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엇갈렸습니다. 김명호 전문가님이 인텔리안테크, 최인호 전문가님이 넥슨게임즈 골라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은 이렇습니다. 두 종목, 박빙의 승부가 됐는데, 그 승자는요, 인텔리안테크가 됐습니다. 53% 득표하면서 이 종목이 4강으로 진출합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그러면 이제 곧 있으면 넥슨게임즈의 성수기가 올 것 같은데요. 그때를 노리고 전략을 어떻게 잡아볼까요? 지금 이틀 동안 한 22%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거죠.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고점 대비로도 거의 반토막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그냥 18,000원. 18,000원이요? 예, 18,000원으로 잡고요. 18,000원 잡고 지금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사실 그러니까 제가 왜 낮게 잡았냐면 그만큼 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상당할 수 있고 일단은 종목이 남았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유자 영역이라 생각하고 지금 진입하기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좀 위험하다. 조금 약간 투자에 조금 심리적으로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심리를 이길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18,000원을 잡았습니다. 네, 넥슨게임즈 긍정적으로 봐주신 부분도 있지만 아직은 하방 압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할 시점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8,000원입니다. 2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8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이번에도 우주항공 쪽으로 하나 골라줬습니다. AP 위성이 들어와 있고요. 자, 그리고 엔터 대장주죠. 세계적인 보이그룹 BTS의 활동 중단 소식에 어제장 급락을 했던 하이브의 대결입니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최인호 전문가님 먼저 선택해 주세요. 네, 저는 일단 하이브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도 하이브가 일단은 우세가 더 점치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 자, 그러면 김영구 전문가께서는요? 저도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저는 AP 위성 골라주실 줄 알았더니 자, 두 분께서 모두 다 하이브로 의견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종목은 4강으로 올라가는 종목이겠고 자, 그러면 AP 위성이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아무래도 이 누리호 연기 소식이 굉장히 또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되나 봐요. 네, 저는 투자자적인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는 개인 투자가 좀 똘똘해졌어요. 쉽게 말하면 누리호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미리 어떤 고점 단계에서 아예 그냥 빠지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옛날에는 그 뜨는 그 순간마저도 마우스를 잡고 있으면서 맞아요.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예,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아예 그냥 그런 위험 구간을 다 배제하고 내가 원하는 구간, 3%, 5% 구간 먹고 나오고 다른 업종의 업황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주위에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 선반영이야 하면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지금 사실은 올해는 하나를 기점으로 해서 항공 우주 섹터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최고의 흥행작이라고 이 경기 안 좋은데 흥행작이라고 저는 봐지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진짜 고점이다. 그렇지만 고점이지만 우상방을 가는 거는 시장의 흐름은 사실 버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투자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AP 위성이 사실 맞아요. 더 맞지만 일단 하이브가 너무 이렇게 이번에 또 급락하는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너무 많이 그렇죠. 왜냐하면
단체들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활동을 중단하고 예. 8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다니면서요. 이제 각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재충전해서 자기들이 활동한다면 오히려 보면 지금은 그렇게 느끼지 못지만 이제 각자 한 사람의 또 이렇게 이미지를 창출하며 예. 오늘 8그룹이 뭐 5그룹이든 뭐 이렇게 둘이서 하든 쪼이나든 여러 방면. 옛날 슈퍼주니어 그랬었어요. 아, 그렇죠. 유닛으로 활동하고 개인적으로 네, 활동하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옛날에 과거 경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옛날 SM이 처했던 좀 동일한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과거에 어찌 보면 그걸 보고 제가 이 종목을 선택했거든요. 아, BTS 멤버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네. 개별 활동이라는 새로운 경우일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목적일 겁니다. 그게 목적일 거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고 왜냐하면 이런 형태가 옛날에는 있었었어요. 사실 네. 슈퍼주니어 했기 때문에 똑같이 방시혁 그분 회장님께서 이렇게 예. 똑같이 하는 형태가 지금 봐진다는 예상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이브를 지금 주가는 좀 떨어졌고 좀 위험한 구간이지만 그래도 이 둘 중에 한다면 하이브가 좀 낫지 않겠나. 과도한 주가 하락이었다고 보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구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궁금합니다. 네. 이게 아까 전에 인텔리아테크를 골라주셨다가 이번엔 AP 위성을 버리셨거든요. 네네. 어떤 이유일까요? AP 위성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공매도 이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텔리안테크랑 비교를 해봤을 때 단기적으로 그래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네. 네. 어찌됐든 가장 큰 이벤트였던 누리호 발사가 연기가 되니까 부담은 확실하고. 네, 오늘 이제 급락을 좀 막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는 AP 위성이 이제 당연히 앞으로도 좀 좋은 역할을 해주고 돈도 잘 벌 거라고 일단 생각은 하는데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누리호 발사의 그런 결함에 의한 그런 중단이 AP 위성의 그런 수급 상황을 좀 안 좋게 만들 것이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반대로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였나요? 그 멤버 중에 정국이라는 그 네. 멤버가 나와서 이제 V 라이브를 진행을 했어요. 그건 오해다. 네. 그거는 이제 우리는 해체도 없고 네. 활동도 계속 할 거다. 다만 거기에 이제 개별 활동 포함해서 우리는 할 거니까 그런 일은 없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사실 하이브에 대한 그런 오해는 일단 풀렸는데 오늘 주가는 그렇게까지 반등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제 20%가 넘게 떨어졌잖아요. 네,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이 하이브라는 주가에 항상 내재되어 있던 그 리스크, BTS의 그런 원그룹에 대한 그 리스크 그리고 군대 그렇죠. 군입대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BTS로 올라선 회사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러한 투심들이 지금 한번 어제 꺾여버리니까 네. 좀 회복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적극적인 해명 뒤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반등 자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V 라이브를 보니까 댓글이 1,800만 개가 달렸어요. 1,800만 개요. 네, 맞습니다. 1,800개도 아니고 1,800만 개가 달렸습니다. 정말 BTS의 위상이 느껴지는군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많은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 만약에 다시 한번 활동을 재개를 해서 그런 모습들을 시장에서 또 노출을 시켜준다면 또 이거 주가는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군입대에 대한 리스크는 안고 있겠지만 네. 그래도 활동을 계속 한다고 해명은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다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하이브로 일치했습니다. 하이브가 올라가는데요. 시청자들의 의견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들의 선택 보겠습니다. 이번에 뭐 압도적인 승부네요. 자, 하이브로 갔습니다. 74% 득표하면서 하이브가 확실하게 4강으로 진출합니다. 네, 그러면 AP 위성 관련해서는 김형호 전문가님 가격 제시해 주세요. 네. 시청자분들이 우리 아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압도적이었네요. 예. 네. AP 위성은 제가 16,000원을 설정을 해드렸는데 AP 위성도 아무래도 이제 누리호에 대한 그런 악재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예. 이러한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을 일단은 눈을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AP 위성 16,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하이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발각의 3라운드 대결입니다. 뭐 참 많이 나왔던 신지생에너지, 오늘 풍력주네요. CS 베어링 대 2차전지 소재, 그리고 MLCC 키워드를 안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 대결입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먼저 선택해 주세요. 참 이게 국제적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지금 국내 시장을 봐서 타겟을 봐야 되냐 이 좀 차이가 좀 달라요. 이 두 종목을 봤을 때는. 기준점이 다르네요. 그렇죠. 왜냐면 CS 베어링은 풍력주 아닙니까? 예. 풍력이 사실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뭐 주도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렇죠. 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원전부터 시작해서 다른 거 다 커버 가능하니까 뭐 그냥
2차 전지 관련 소재주, 네. MLCC, 네. MLCC 또 정산도 있으니까 그렇죠. MLCC 정산 저는 국내 시장이니까 지금 일단 네. 국내 시장 먼저 가겠습니다. 예. 코스모 신소재인가요? 네, 코스모 신소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코스모 신소재 골라주셨고요.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CS 베어링 골랐습니다. CS 베어링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분의 의견은 좀 엇갈린 상황인데, 그러면 먼저 최인호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코스모 신소재 골라주신 이유, 좀 매력 좀 어필해 주세요. 자, 일단은 그 매력 떠나서 CS 예. 배랑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어요. 뭐죠?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원전도 일단은 그린 에너지, 그러니까 녹색 에너지 네. 포함 안 시킨다. 천연가스도 포함 안 시킨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전 세계 돌아다니는 배들이 네. LNG 선들이 기간이 10년밖에 유효 기간이 없어요. 10년 후에는 수소라든지 아모니아로 바꿔야 돼요. 기간 자체를. 지금 벙커식으로 다니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 말에 천연가스로 움직이는 배들은 지금 유럽은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8년 동안은.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어폐가 안 맞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8년 동안은 그러니까 신생 에너지로 인정해 주되 네. 8년 이후부터는 제로 탄소로 가져와라. 근데 지금은 또 안 된다. 그러니까 뭐가 안 맞아요. 그리고 유럽은. 지금은 일단 용인해 줄 텐데, 네. 그 한계를 두는 거죠. 몇 한계를 년 두는 지나면 거죠. 너네 이제 안 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 어차피 뭐 주식하는 투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 시간 8년이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뭐 기업이 하나 살았다가 없을 수도 있는 기업 시간이니까 예. 그 따지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2차 전지 사업 중에서 소재 사업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네. 커져 나갈 겁니다. 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뭐든지 R&D 연구 개발이 이제 끝났고 네. 지금은 증설 구간이에요. 얼마나 지금 차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계속 그에 대한 신규 증설이 얼마나 사이즈가 커지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향배가 이제 나눠질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했기 때문에 제가 이 코스모 신소재를 선택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타임 리미트 걸려 있는 쪽으로 굳이 가지 말자. 네, 좀 더 그렇죠. 열려 있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잡아 주셨는데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이제 최근에 CS 베어링에 대해서 네.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마르키뇨 사장이 그 해상 불용물 설치할 수 있는 최적의 나라가 한국이다. 오. 자, 그 얘기 드리면서 네. 풍력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녹색 라벨 정책에 네. 따라서 지금 천연가스랑 핵 에너지가 포함이 안 된다. 이런 반사 이익으로 네. 풍력이 또 부각을 받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 왜 있거든요. 이렇게 친환경에 들어가는 범주가 매번 달라지는 겁니까? 이거? 네, 맞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 녹색 라벨이라는 게 민간 투자를 받기 위한 그런 범위를 설정을 해주는 건데 네. 아무래도 천연가스랑 핵 에너지가 그 포함이 안 돼 버리면은 아무래도 풍력이나 아니면은 태양광 쪽으로 투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맞춰서 CS 베어링은 지금 최대 주주 CS 윈드의 그런 주주 배정을 통해서 설비 투자를 또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즉 그 말은 캐파를 지금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라는 건데 이 캐파가 늘려가는 만큼 또 실적도 신재생 에너지 그런 트렌드에 맞게 또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CS 베어링을 지금도 계속해서 보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서도 풍력에 대한 의견, 강한 자신감 또 드러내 주셨던 김영호 전문가 의견이었고요.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4강으로 진출하는 종목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바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선택 지금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네, 코스모 신소재로 갔습니다. 생각보다 꽤나 압도적으로 가져갔네요. 65% 득표하면서 코스모 신소재가 4강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CS 베어링 반사 수혜를 과연 누릴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CS 베어링은 이제 23,000원 목표가 잡았는데요. 자, 23,000원 구간이 이제 다음 이제 변곡이 일어나는 매물대, 즉 지금 전고점 구간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돌파를 하기 직전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부각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유가에 대한 그런 관심 계속 그런 관심이라든지 시장의 그런 원자재에 대한 관심들이 이어질 때 네. 신재생 에너지는 한 번 더 갈 수 있는 구간에 도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CS 베어링은 23,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4라운드 확인해 보시죠. 자, 8강의 4라운드 대결입니다. 묵직한 종목들 나와 있죠. LG화학, 화학이면서 또 2차 전지로 워낙에 유명한 종목이고요. 자, 거기다가 대한민국의 전력 사업을 대표하는 한국전력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큼직큼직합니다. 여기서 최인호 전문가님 좀 고민하실 것 아니요, 같은데요. 고민 안 하지. 저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정말요? 아, 그럼요. 영어 들어간 종목 아니에요? 당연하죠. LG는 들어가야죠. 네, 전기차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시거든요. 확실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 골라주셨고 김용호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한국전력이.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좀 다릅니다. 일단 최인호 전문가께 그 판단의 근거, 이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 역시나 확고한 2차 전지 배터리의 강자다. 그래서 봐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그건 아니고요. 왜 아니죠? 사실은 LG화학이 사실은 우리 주가의 흐름을 사실 어찌 보면 엉망을 만들었다고 좀 봐줘요. 엔솔이 빠져나오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빈 공간을 뭐 이렇게 우리 말하는 바이오로든지 여러 가지를 좀 조합해버렸는데 시장이 맥히지 않았었어요. 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까? 인수전으로 뛰어져, 인수전. 네. 인수전, 소재 인수전. 그게 바로 일진 머티리얼스 이제 인수에 관련돼서 이제 삼성 SDI하고 이제 롯데케미칼하고 이제 다들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예. 있는데 한국전력 부분은 제가 왜 옛날보다 한국전력을 저는 좋게 기업을 안 봤습니다. 왜냐면 공기업이에요. 그리고 워낙에 주가 잘 안 움직이죠. 주가 안 오르는 게 아니라 기업 자체가 네. 적자가 올해마도 25조예요. 25조. 그러니까 뭐 이자적인 이율도 있죠. 실제 필리핀의 화력 발전소부터 시작해갖고 네. 뭐 여러 나라의 일단은 기술적인 자문이라든지 설계에 관련된 거 같이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 기업은 어찌 보면 우리가 자본시장에 샀을 때 실제 봤을 때 이 기업은 네. 국가에 받는 상장을 폐지하고 국가에 반환하는 게 사실 옳은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식시장에 나와서는 안 되는 기업이라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그때 말씀드렸듯이 KT라든지 이렇게 하면 민영화를 제대로 선도하고 시장을 나서지도 못하고 국가의 눈치도 봐야 되고 왜냐하면 전력 사업이 보면 에너지 사업이란 말입니다. 네. 그 안에 모든 석탄, LNG, LPG, 그다음에 석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국가에서 운영 체계에서 움직이는 기업, 과연 이게 민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과감하게 그냥 국가로 그냥 돌려보내고 그냥 오히려 그냥 자본시장에 맞는 기업들만 들어오는 게 나 맞다고 좀 봐지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에 괜히 이렇게 지금까지 전기세 인상한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원자력 같은 이제 뭐 이제 좀 있으면 SMR 같은 투자 네네. 같은데 많이 이슈가 많잖아요. 네. 그럼 주도주로서 일단 한국전력이 앞서간다. 그건 어찌 보면 국가가 앞서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가의 향방의 흐름에 사실은 저는 좀 퇴색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안 나오는 종목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용호 전문가님. 네. 사실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감이 가는 게 이게 네. 좀 결이 다르잖아요.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주가 수익률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가 수익률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일단 한국전력을 단기적인 측면에서 네. 좀 짧게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골랐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이. 일단은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폭염과 관련될 수밖에 없어요. 소위 네. 역대급 폭염이 올 거라고 예고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기대감에 지금 상승을 또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거기 이제 전기값에 대한 그런 지금 물론 적자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면 그 이번 폭염에 따라서 한번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기대감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 완전한 여름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네. 그냥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면 이제 밖에 나갔을 때 여름이 왔나 하는 순간 파셔야 됩니다. 그때는.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요. 앵커님 땀이 많으시니까. 근데 지금 아직도 TMI 긴팔 바지 이렇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저도 이렇게 정장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완전한 여름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체감상 여름이 올 때는 그때는 한전은 좀 떨어질 때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괜찮은 타이밍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플러스에서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을 보자면 이제 네. 원전도 한전에서 이제 수주를 계속해서 이뤄내려고 그렇죠. 노력을 하고 있죠. 네. 그 부분이 이제 아직 기대감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단기적인 수익 구간이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이 LG화학이 절대 뭐 안 좋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네네. 안 고른 건 아니고요. 지금 바이오 사업까지 추가를 해서 그리고 유의미한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LG화학을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장을 비교해 보면 LG화학이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의 그런 매각 기업 중 하나로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매각을 당하는, 그러니까 매각을 하는 기업보다는 매각 당하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이슈가 좋습니다. 탄력성이 좋단 말이죠. 그렇다면 일진 머티리얼즈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주가가 무겁잖아요. 네. 그러면 또 그 아래 일진 홀딩스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일진 홀딩스 같은 종목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 수익 구간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거래량을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단타로 진입을 하시거나 그런 경우에도 이 분봉상의 그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터지는 그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세력이 들어온 거거든요. 예. 그럼 세력은 이렇게 3%에서 5%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와주니까 이러한 그런 투자 아이디어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세심하게 대처를 해봐야 되겠죠. 당연히죠. 그냥 이런 매매를 할 때는 수익을 빨간불 켤 때 언제든지 시장가 매도 누를 준비하고 네. 진행하시라는 점 참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그 바라보는 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의견이 엇갈린 만큼 4강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여러분의 선택에 맡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의 선택은요. 네, LG화학이 네. 정말 압승했습니다. 79% 득표하면서 LG화학이 바로 4강으로 올라갑니다. 네, 한전 폭염이라는 키워드도 같이 던져주셨는데, 네, 가격 전략 섭섭해하신 어떻게 것 같은데요? 세워볼까요? 네, 아까 이제 아미 분들한테도 당하고 이번에는 무적 LG. LG화학의 네. 팬분들이 참 많죠.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섭섭한 건 전혀 없고 LG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존중하고. 네, 맞습니다. 목표가는 한국전력 25,000원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고 수익권 줄 때 나와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전은 25,000원까지 바라보시고요. 단기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올라가는 종목 LG화학입니다. 4강으로 나가볼게요. 자, 4강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최근에 공매도로 인텔렌테크 많이 좀 휘청였죠. 그리고 하이브 BTS발 악재로 휘청였습니다. 주가 좀 많이 내려온 두 종목인데 과연 이 두 종목 간의 승자가 누가 될지 지금부터 가려보시죠. 네, 김형호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아우, 저 하이브죠. 네, 하이브. 네. 알겠습니다. 자, 엔터 대 우주항공 일단 하이브의 손을 들어주셨고 결이 좀 많이 다릅니다.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네, 하이브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전 8강에서도 하이브로 4강에서도 하이브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하이브가 그만큼 좀 강력한가요, 전문가님? 네. 저는 일단은 악재가 해소되었다고 일단 생각은 하고요. 주가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은 아무래도 급락이 한번 나온 상태라서 그런 투자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되는 상황이 있는데 네. 이게 차츰 다시 주가는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런 시즌, 금리 인상 시즌에 맞춰서 그래도 저는 주가를 방어해 줄 수 있는 게 저는 엔터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코로나가 끝난 시기고 지금 아까 뉴스를 보니까 또 마스크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실내 마스크도 지금 해제를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확산이 되면은 정책적으로 확산이 되면은 엔터주들은 한번 부각을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한 가지 리스크가 있다면 뭐죠? 지금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계속해서 위협적인 그런 소식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원숭이 두창 또 관련주들 살펴보면서 거기 또 수익 또 제약바이오 쪽이요? 창출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옮겨 다니면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인텔리안테크 쪽에서도 궁금한 게 사실 공매도의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네네. 오늘 장에서는 당장 그래도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충격을 좀 빠져나오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저는 빠져나오는 구간이라고 일단 생각은 해요. 일단은 FOMC에서 75bp가 확정이 되었고 예. 시장에서 또 한번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나왔다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매도 세력에 맞서는 이제 반등의 구간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브와 인텔리안테크 사실 상당히 좀 결이 다른 두 종목 간의 대결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 8강에서도 거의 비슷한 대결로 꾸려봤던 것 같아요. 그때도 AP위성과 하이브의 대결이었는데 인텔리안테크 대 하이브 뭐 AP위성과의 대결과 똑같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 저는 이게 하이브도 사실은 악재가 있어요. 아, 그래요? 집에 주인이 없으면 그 집입니까? 집에 주인이 없다는 말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BTS 모든 7명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없어요. 하이브에. 다 팔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 팔았으면 없어요. 그게 오, 문제예요.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다 팔았죠. 그죠? 판적 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개인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집주인의 집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처음에 SM 보아가 네.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이유도 주가가 처음에 상장됐을 때도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또 다음에 고점일 때 팔았어요. 보아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 지금 BTS 같은 이 7명의 친구들은 네. 그 미리 다 팔았죠. 예, 팔았던 게 그게 조금 집에 주인이 없다는 게 조금 그게 있고 이미지 마케팅이 좀 약간 이게 좀 약간 덜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팬심으로서는 좋은 회사지만 네. 이게 투자의 어찌 보면 기본적인 마케팅에서
집이 주인이 없으면 그런 집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일단 이 친구들이 워낙 또 세계적인 글로벌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예. 하나하나 하고 다니는 옷, 하고 다니는 취향, 하고 다니는 스타일, 하고 다니는 그 수많은 그 유튜브에서 먹을 때 그 소주인 모양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은 그 소주만 먹는다 할 거 아닙니까? 사진 찍은 곳도 막 찾고 가서 그러니까 찍고 PT 같이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 무시 못해요. 팬심들이. 그래서 팬텀이라죠, 그 팬텀. 사람을 위해서 모여있는 팬텀. 그래서 팬텀 심리로 사실 이 주가는 흐름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펀더멘탈적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하이브를 좀 선택했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뭐. 인텔리아 인텔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좋아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 네. 수많은 배들 지금 선박들 계속 국내에서 만들어지면 식스제하고 이렇게 통신적으로 하면 무조건 저궤도 위성에 관련된 안테나 관련 주기 때문에 네. 많이 일단은 보급되고 국내에서 바로 장착이 가능하고 바로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봤을 때 매출적 성장도 봤을 때도 이에서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두 부분에 좀 약간 결이 다르다는 점. 그 결이 다르다 뿐이지 다 나름대로의 그 업황의 그 업체에 따른 또 이렇게 상승적인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알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이 모두 하이브 골라주셨습니다. 하이브가 올라가는데 시청자들의 의견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예상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하이브가 이겼는데, 인텔리아 비슷해요. 테크도 네. 상당히 선전했군요. 44%대 56%에 그래도 승자는 결국 하이브가 됐습니다. 네, 김형우 전문가님, 네. 인텔리안테크 관련해서 가격 전략을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 이 누리호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매수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일단은 기다리는 게 낫겠죠? 그쵸. 네, 지금 기다려야 됩니다. 어쨌든 누리호가 다시 한번 발사가 될 그런 시점이 올 텐데, 예. 그때 만약에 시장이 좀 받쳐준다면 사람들은 또 그쪽으로 수급을 몰아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기대를 하면서 너무 멀어지진 않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75,000원까지 보고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 75,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2라운드 확인해 보시죠. 자, 4강의 2라운드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 다 뭐 전기차로 묶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코스모 신소재 2차전지 소재 담당하고 있고요. LG화학 워낙에 유명한 2차전지 배터리 3사 중에 하나죠. 자,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과연 어떤 종목이 승자가 될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네요. 최인호 전문가님. 저는 이 두 회사의 그냥 네. 기관들의 매매 동향만 보고 그냥 LG화학을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관의 지금 수급 동향을 보시고 LG화학을 선택해 주셨고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이고요.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께서는요? 아, 제가 고른 종목이 없어가지고요. 네. 아쉬우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골라주세요. 고르기가 좀. 약간- 대충 고르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고르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좀 고민이 되는데, 네. 저도 LG화학으로 가겠습니다. 두 분 다. 4강에서는 두 분이 뭐 대동단결하고 계시는데요. 자, 김영우 전문가의 선택도 LG화학으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최인호 전문가님, 네. 뭐 LG화학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뭐 확고하신 것 같고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는 예. 일단은 2차 전지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일단은 소재지 않습니까? 네. 일단 2차 전지라는 것은 전기차 들어가는데 전기차 계속 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생산이 되면 그만큼에 대한 양이 필요하겠죠. 네. 근데 우리는 지금은 이 기술적인 이제 부분에서는 상당히 높은 고지에 올랐습니다.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지금 소재 회사들이요. 예. 근데 이제 그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반도체 쇼티지처럼 예. 만들 수 있는 그게 아직까지 여력이 부족해요. 근데 이번에 또 저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형 필름 설비에 한 수백억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R&D가 아니고 일단은 시설 투자예요. 시설 투자. 네. 시설 투자는 그만큼 매출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만큼 공장을 부지를 더 크게 만든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찌 보면 내년이라든지 계속 이제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크다고 봐야 돼. 이 회사 사이즈에 비해서 상당히 커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개인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영역에 들어가셔서 수익을 내시는 게 사실 맞아요. 실제로 오늘 뭐 그렇죠. 주가 상승 탄력도 굉장히 네, 강하고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뭐냐면 5월 19일부터 시작하고 계속 기관들의 매수세가 끊임없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그리고 6월 7일 한 번 팔았어요. 네. 지금도 계속 사고 있어요. 딱 한 번. 네. 그러니까 이 LG화학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 이 2차 전지 N솔이 빠져나간 이 부분이 사실은 엄청난 큰 부분이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바이오 쪽도 여보고 시장에서도 맞아떨어지지 않고 지금 이제 하는 게 안 되겠다. 다시 2차 전지. 다시 N솔이 들어갈 수 다시 하청을 받아야 되겠다. 네, 그래, 우린 2차 전지야.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아무튼 재밌는 어찌 상황이 벌어지는데, 근데 기업은 일단 투자한 사람들에게 이윤을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어째 이런 부분도 사실은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시장의 흐름에서는 조금 약간 좀 보기 싫은 형태라고 좀 봐져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 한 부분을 네. 어찌 보면 다시 또 들어가서 또 한다는 게 웃기지만 웃기더라도 일단은 수익을 내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LG화학은 계속 꾸준한 상승세 지금 안에 있는 비어있는 LG 엔솔에 비어있는 부분만 잘 커버한다면 어차피 NG 엔솔만큼의 또 폭발적인 또 위력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첫 번째 화학이지 않습니까? 케미컬. 예. 케미컬은 일단은 지금같이 정제 마진이 높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관련돼 있는 이런 이제 합성 수지부터 네. 시작해 LG 화학이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상당한 일단은 이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업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지금 시장은 하방으로 좀 떨어지고 있지만 일단은 기업 내실은 계속 굳건히 일단은 밟고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런 내재적인 성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기업은요. 그래서 LG 화학을 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형우 전문가님도 LG화학을 골라주셨는데 아까 네. 고민 상당히 많이 하셨잖아요. 아, 네네. 네, 근데 코스모 신소재처럼 이런 소재 관련주들이 사실 활용성이 더 높은 거 아닌가요? 일단 개별적으로 본다면 이제 뭐 기업 크기라든지 그런 주가의 탄력성은 오늘 시장에서 나타나듯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죠. 네. 이 MLCC라는 거는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삼성전기 말씀을 드리면서 맞습니다. 그때 언급해 네, 주셨죠. 반도체에 이제 전기가 돌아다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댐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제 한 컵 와인컵 한 컵에 한 1억 정도 되는 네. 굉장히 고부가 가치 소재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된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코스모 신소재가 그 부분을 또 가져간다면 거기다가 공장 증설을 통해서 캐파까지 늘려서 가져간다면 분명히 코스모 신소재는 실적이 또 한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 그거는 예상이 된 바인데 지금 아무래도 코스모 신소재가 전고점 부근에서 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금 같은 시장에 또 그 높은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LG화학을 골랐는데 네. LG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바이오 이제 비만 관련해서 그 바이오 제품을 또 출시를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임상을 마친 상태여서 앞으로도 또 유의미하게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2차 전지 부분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을 들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떨어졌지만 네. 일단은 그 악재는 점점 소멸이 되고 있고 아예 관계없는 그런 다른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매출이 이어져 있는 회사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서 투심이 회복이 된다면 LG화학 본연의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면서 거기에 네. 대한 그런 2차 전지 성장세까지 더하면 LG화학은 아직 제자리가 아니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꾸준히 또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만한 LG화 두 분 다 골라주셨고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지금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의 선택은요, 이번에 LG화학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55% 득표했고요. 바로 결승으로 진출합니다. 네, 김형우 전문가님 코스모 신소재 아까 와인잔 언급해 주셔서 댓글에 네. 와인 추천해 달라고 저한테요? 네, 그런 댓글이 올라왔네요. 네, 와인 추천 대신에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와인 추천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안 돼요. 시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63,000원까지 보고 있고요. 네. 고점 돌파한다고 봅니다. 63,000원 지켜보시고 지금은 근데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돌파 매매를 좀 노려는 볼 수는 있는 구간이긴 하나 거래량이 좀 더 나와준다면 돌파될 수 있겠다. 하지만 저는 63,000원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63,000원이고요. 올라가는 종목 LG화학입니다. 바로 결승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결승의 대결입니다. 각 섹터를 대표하는 종목군이네요. 하이브 엔터 대장이죠. 2차 전지하면 바로 떠오르는 LG화학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네, LG화학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치 망설임도 없었고요.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께서는요? 저도 LG화학입니다. 하이브 알겠습니다. 하실 줄 알았는데. 자, 두 분 다 LG화학을 골라주신 상황. 자, 그러면 그 선택의 이유 좀 들어볼게요. 최인호 전문가님. 일단은 뭐 LG화학 두말할 것도 네. 없죠. 지금 이 상황이 사실은 뭐 이 어떤 뭐 엔터주랑 비교하는 거는 뭐 가치성 눈에 보이는 거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하이브는 지금 크게 걱정했던 건 그나마 없어진 거다 정도고. 근데 화이브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뭔가 매출을 내서 일단 수익을 내주는 달라요. 일단 유와 무의 차이예요. 네. 그래서 유와 무의 차이인데 일단은 뭐 이거는 우리나라에 어찌 보면 뭐 이렇게 엔터주를 뭐 이렇게
앞서간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LG하고 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 말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 일단은 2차 전지 세계에서는 일단은 엔솔이 일단 유력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단은 뭐니 뭐래도 세계의 이제 배터리 3개 셀사를 누가 제일 대장이냐고 봤을 때도 시총으로 봤을 때도 당연히 유력하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부품적인 부분을 LG화학이 분명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는 분명히 계속 그 안에서 잠식을 할 겁니다. 예. 시간의 길이는 시간의 타임은 어느 정도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미래적인 전략적으로 봤을 때도 LG화학이 주가는 사실은 괜히 그냥 매수하는 시점은 상당히 비싼 시점이에요. 비싼 시점이지만 그래도 한 주, 두 주씩 천천히 장기가 매수를 한다면 분명히 큰 장시간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예. 상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저는 네. 추천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와 기술의 대결 LG화학을 말씀해 주셨고요. 네, 김영호 네. 전문가님 여기 네네. 댓글에 단기로는 하이브, 장기로는 LG화학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네, 뭐 아미분들 생각하면은 하이브를 고르고 싶고 네. 제 취향상으로도 하이브를 고르고 싶은데 또 좋아하시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는 이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취향이는 문제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리스크적인 측면을 비교를 해봤을 때 하이브는 최근에 이제 리스크가 하나가 나왔고 그렇죠. LG화학은 아무래도 그 리스크가 해소되고 있는 구간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올라갈 거를 고르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고법 리스크를 하나씩 없는 쪽으로 제거해나가는. 네 맞습니다. 그쪽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올라갈 것 같다는 부분에 꽂혀버리면 이 리스크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이브는 지금 아무래도 기술적 반등에 대한 그런 반등 구간은 남아 있지만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 지금 투자 심리적으로 이런 군입대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식 처분 문제 그리고 거기 이제 BTS 해체에 대한 그런 잠재적인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있는 반면에 LG화학은 지금 해소 구간 이후에 턴어라운드 구간이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의 선택은요, 역시 LG화학이 75%로 압도적으로 가져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미인주부터 발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자이자 미인주는 LG화학입니다. 네, 2차 전지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LG화학이 오늘장 이상희 월드컵 최고의 미인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LG화학 관련해서 먼저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목표가를 좀 단기와 좀 중장기 두 포지션을 좀 잡고 싶은데요. 예. 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6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거로 예상되고 네. 지금 주가가 하방에 좀 떨어졌지만 충분히 60만 원 올라가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68만 원까지도 한번 계속 올라갈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예. 일단 대형 주고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급등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네. 중장기를 이렇게 잡았고 아무튼 꾸준히 한번 이게 뭐냐 주가가 한 주에 뭐 일단은 뭐 몇십만씩 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한 주씩 이렇게 투자적인 어쨌든 뭐 저축적인 성향으로 이렇게 매수 시점을 봐봐서 예. 한 주씩 사시면 충분히 수익률을 오르는데 보탬이 될 거라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김형우 전문가님은요? 네, 저는 LG화학 70만 원까지 보고요. 네. 70만 원 이상까지도 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이브는요? 네, 하이브 같은 경우 이제 14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15만 원 넘었던데요? 네, 지금 이제 5% 상승률 기록하면서 네. 15만 2천 원 선에 자, 움직이고 가격을 있거든요. 잘못 설정했네요. 네, 5차 들어 사실 상승폭이 조금 더 붙어가지고 네. 네네. 바닥 13만 9천 원에서 지금 올라와서 15만 2천 원까지 아직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설정해드리겠습니다. 예. 하이브는 20만 원까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만 원에 이제 좀 강한 변곡점 매물대가 이제 존재를 하는데 어쨌든 기술적 반등으로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오늘의 우승자인 LG화학 최인호 전문가님이 단기적으로 60만 원, 중장기적으로 68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봐주셨고요. 김형호 전문가님은 70만 원 이상으로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는 2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그 최고의 미인주는 바로 LG화학이 우승을 가져갔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치기 전에 단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김효구 전문가님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네.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장 리뷰해드리면서 이런 시장에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종목들은 어떻게 골라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에 김효구 전문가와 함께 해주시고요. 자, 바통터치 바로 해서 5시에 공개 방송 최인호 전문가님 있으시죠? 그렇죠. 2022년 경제 시장의 생태계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건데 고물가, 고금리, 그다음에 경제 침체까지 이어지는 이 시장에서
어떻게 이제 대비해야 될 대비 관련돼서 제가 네. 한번 2탄을 준비했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예. 3, 4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최일호 전문가와 함께하는 공개방송 오늘 오후 5시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고요.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